오늘 교토에 대해서 그 건축 기행을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 건축 강의를 하는 경우에 특이한 방식이 있는데 처음에 설명을 드리지 않고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이 먼저 쭉 보신 다음에 아무런 선입관 없이 여러분이 편안하게 영화를 보시듯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먼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랑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랑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한 30여 년 이상 건축가로서 또 건축 여행가로서 또 여행을 가고 건축을 본 거를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외국을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면 좋겠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본을 가시면 좋겠다. 첫 번째,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 외곽에서 영종도 공항을 갈 때 차가 막히면 막 2시간, 3시간은 우습죠.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면요. 1시간에서 2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일본에 도착해요. 저는 제가 처음 일본을 갔을 때 너무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공항에 가는데 막 2시간 넘게 걸리는데 1시간 남짓 된 시간에 전혀 낯선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데 일본이 있구나. 정말 말 그대로 가까운 이웃이구나. 이제 뭐 멀다는 얘기는 이제 뭐 또 차치하고라도 이게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외국을 우리가 여행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너무 가깝잖아요. 그 부담이 덜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또 일본을 추천하냐면 일본은 경제적으로도 대국이지만 문화적으로 대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뭐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또는 아름다움이든 이런 그래도 남다른 어떤 좋은 욕구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전을 일본에서 2번을 보고 한국에서 1번을 봤어요. 일본에서 본 2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전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주 예자로 시작하는 예술모로 시작하는 큰 미술관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전을 했는데 거의 99%가 다 이미테이션.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오리지널이 아니라 이렇게 복사하거나 모작이거나 이걸 가져와서 전시를 봤어요 그때. 안 빌려준다면서요? 네, 안 빌려줘요. 이게 그 진품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일본은 좀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이 시간에 조금만 내려놓고 그걸 오랜 시간 동안에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험료를 내요. 그리고 철저하게 포장하고. 그래서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전 그 일본에서 2번 봤을 때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운데 큰 아크릴 박스가 뭐 거의 이 큰 테이블을 차지하는 아크릴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크릴 박스에 뭐가 빼곡히 들어가 있더라고요. 투명 아크릴이니까. 뭔가 봤더니 거기에 거의 뭐 100여 권이 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 노트가 있어요. 와,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이 천재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자기가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뭐 그 워낙 소중한 보물이니까 관람객이 건드리면 안 되니까 투명 아크릴 박스로 손은 못 대게 했는데 정말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놀란 게 뭐냐면 이 천재가 좀 미쳤더라고요. 왜냐면 스케치북이 이렇게 굉장히 큰 거에서부터 뭐 제가 들고 있는 A4 사이즈 뭐 이런 사이즈에서부터 정말 뭐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한데 제가 봤을 때 또 충격을 받은 게 요만한 거의 뭐 손바닥의 반만한 스케치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항상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그림이 다 이해가 돼요. 왜 저 사람이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됐는지. 그거를 보니까 막 전시회를 보는 내내 전율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본의 좋은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요. 그런 전시회를 가보면 너무나 좋은 게 특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그 중에 정말 제가 부러워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남녀 부부시겠죠. 초로의 신사분하고 귀부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두 부부가 와서 그 전시회들을 봐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예술 문화를 사랑해서 우리나라 전시장을 많이 가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웬만한 미술관에 가보면 그 대부분 한 30대 전후에 여성분들이 제일 많아요. 거기 사진 찍으시고 인스타에 올리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류가 뭐냐면 중고등 학생들 숙제해서 내느라고. 그래서 나이 드신 그 분들이 특히 또 뭐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정말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런 면에서 문화 선진국이고 어떤 인생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뭐냐면 이게 건축 선진국이에요. 이 건축 선진국이 뭐냐면 그 건축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 상이 있어요. 그거의 최다 수상국이 일본이에요. 그 정도로 건축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포함해서 오늘 교토편에 많은 일본 건축을 볼 텐데 건축이 상당히 훌륭하다. 그리고 건축이 상당히 아름답다. 그래서 사실 여행을 갈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가 자연을 보러 가죠. 뭐 폭포도 보러 가고, 뭐 오로라도 보러 가고, 큰 산도 보러 가죠. 근데 또 하나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미술관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거나, 공연장에 가거나, 또 어떤 극장에 가거나, 아니면 쇼핑센터에 가거나, 다 건축이죠. 그래서 두 개를 보는데, 건축에 대한 우리가 안목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요번에도 가서, 너무나 맛있는 제가 지난달에 먹고 왔는데, 오사카에 가면 금룡라면이라고 있어요. 네, 금룡라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금룡라면 지점이 오사카만 해도 수십 군데인데 제가 여러 군데를 갔는데 제가 추천하는 건 신사이바시 그 도톤보리에 있는 큰 길가에 있는 약간 포장마차처럼 돼 있어서 서서 먹는 앉아 있는 좌석이 없는 그 금룡라면을 드셔야 돼요. 비싸다면서요? 한 900엔 해요. 900엔. 800엔, 900엔. 차슈가 안 쳐진 건 한 900엔대. 차슈가 없는 거는 와.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요. 그래서 일본이 예를 들면 라면집이 100년 된 라면집이 있어요. 많아요. 200년 된 우동집이 있어요. 300년 된 스시집이 있어요. 미치는 거죠, 이거. 오늘도 나오겠습니다만 소바집이 이 교토에 있는 소바집 소개시켜 드릴 건데 550년 됐어요. 이 시간을 넘어서 역사를 먹는 거예요. 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먹방이 워낙 많으니까 왜 550년 된 거냐? 이 메밀 소바를 그 삶은 물을 이제 삶잖아요. 550년 전에. 그거를 다 버리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메밀 소바 그 끓이는 물하고 간수할 때 그거를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장. 예. 그렇게 해서 또 그걸 다 버리지 않고 조금 남겨놔요. 그 550년을 이어진 국물이에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오하리아에 가보면 정말 그 메밀 소바 먹다가 셋이 먹으면 한 10명이 죽어요. 그래서 맛집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건축도 보고 문화도 보지만 먹는 것만큼 기억에 오래 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맛집을 찾아서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일본은 아주 탁월하다. 근데 요거는 취향에 따라 다르실 수 있는데 저는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일본 음식이 조금 짜요. 그리고 요 매콤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 지읒자에 들어가는 그 김치 포장 김치를 이제 팩을 사가지고 가는데 몰래 살짝 꺼내서 먹죠. 기가 막혀요. 그걸 같이 먹으면. 하여튼 그건 저만의 요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많은데 마지막으로 뭐냐?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해요. 미국 가도요. 미국 좋지만 저녁에 돌아다니기 많이 무서워요. 예. 유럽도 뭐 안전한 나라나 도시들이 있지만 사실 저녁에 돌아다니기는 좀 깨름칙할 때가 있어요. 특히 서양에는 이런 이 마약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큰일 가도 뭐 일찍 문을 닫는 경우도 많고 안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이집트도 뭐 저도 배낭여행 자유여행으로 갔습니다만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좋으려고 가는 거고 또 많은 거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 이러기는 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일본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정도 뭐 지난 수업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개론적으로 얘기하고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